사람이 그 컴퓨터를 운영을 이제 서포트했다, 도와줬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짠 거를 가지고 오면은 오퍼레이터가 직접 그거를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에 로드시키고 실행시키고 결과를 다시 뽑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OS라는 거는 그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을 자동화시킨,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키면서 시작된 게 그 운영체제,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처음에 OS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는 것만 단순히 자동화시켜서 일괄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 자동으로 컴퓨터에 걸려가지고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자동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씩 한 번에 그 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끝까지 수행하는, 딴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를 끝내고 나서 끝내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 또 적재해가지고 그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싼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뭐 시간도 많이 놀리고 낭비하는 요인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요인을 좀 절약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 게 그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처리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보면은 CPU는 굉장히 빨라가지고 빠르게 처리하는데 중간에 어떤 뭘 그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할 때에 I/O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느리더라. 그래서 입출력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린다. 근데 그 시간에 CPU는 이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CPU는 딴 거 할 일이 없는데 I/O 하는 동안 CPU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좀 더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I/O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 처리할 거에 CPU가 하는 일을 CPU가 이어서 할 수 있게끔 I/O 하는 동안 그렇게 해서 중첩해서 CPU를 놀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다중 프로그래밍의 개념이죠. 근데 다중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다가 그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만 계속 할 때는 계속 처리하고 그 프로세스에 I/O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컴퓨터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한 프로세스를 잡으면 그걸 뭐 I/O나 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가지 말고 중간에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눠가면서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더니 컴퓨터 CPU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그 CPU가 시간을 쪼개서 골고루 서비스를 해주는데 나 혼자 서비스 받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딱 정립한 게 시분할 시스템이 된 거고, 그 시분할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OS의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기능으로 수행이 돼 왔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노트북을 쓰는데 노트북에 물론 CPU가 하나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인 셈이고, CPU에서 이제 처리하는 CPU는 하나인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게 어떤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어서 수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 타임을 쪼개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돌아가면서 수행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시간 시스템인데, 이 실시간 시스템은 그 하나의 그 응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나 타임머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OS의 기본 기능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 중에 일부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분야가 그 정의상으로는 어떤 동작이나 자료 흐름에 대해서 엄격한 시간적 제한, 데드라인, 그러니까 타임 리미트 연산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만 하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산업 분야고, 처음에 이게 적용됐던 거는 이제 항공용 OS에서 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면서 이 OS에 의해서 그 비행기가 작동이 되는데, 날아가다가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빨리 날아가다 보니까 한 뭐 0. 몇 초 이내에 이게 그 동작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은 부딪힐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민감한데, 그래서 나온 게 이 실시간 시스템, 리얼타임 그 OS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 이 리얼타임 OS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일단.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빠르려면 CPU가 빨라야 되는데, CPU가 빠르다라는 거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CPU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뭘 하든지 간에 충분히 빠르다 그러면은 이 실시간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깍제깍 바로 실행하니까 굳이 이거를 뭐 이때까지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CPU가 암만 빠르다고 하더라도 CPU가 동작하면서 중간에 그 프로그램이 시스템 OS가 잘못돼 가지고 중간에 오동작을 할 수도 있고 오동작하면서 뭐 잠시 그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뭔가 어디에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딱 봤더니 거기 다른 프로세서가 그걸 잡고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렸다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좀 딜레이가 생기고 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서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은 인터넷 IPTV라고 했죠. IPTV가 뭐냐면은 전파가 아니라 인터넷의 그 인터넷 그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방송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리얼타임 스트리밍이 돼야 돼요. 근데 인터넷 그 볼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터넷 속도가 뭐 100메가 bps다 속도가. 100메가 bps라는 건 뭐냐면 1초에 100메가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균 속도예요. 근데 평균 속도인데 스트리밍은 뭐냐면은 1초에 100메가씩 전송하다가도 인터넷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가 몰리거나 그러면은 잠시 속도가 한 뭐 10메가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보려면은 방송을 볼 때에 바로 이렇게 방송을 보려면은 한 장면 보는데 최소한 30메가 bps 이상은 그 최소 적어도 30메가 bps 이상이 돼야지 방송이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나 방송 볼 때 보면은 보다 가끔 끊기죠, 이게. 끊기고 뭐 모래시계 돌아가고 기다리다 나오고 그러죠. 그거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그 방송, 다른 거는 끊기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방송 컨텐츠만은 끊기지 않게 서비스가 돼야지 실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은 거기에 그 이제 스트리밍 기술 중에서 저게 있어요.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최소 속도를 보장해주기 위한 어떤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을 심어주면은 인터넷으로 떠도는 그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그 태그를 붙여줘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 다른 데이터보다 그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가지고 와요. 딴 거보다. 그래서 딴 건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속도가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끊기지 않게끔 그 플레이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실시간 시스템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성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려면은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실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오퍼레이션만 실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동반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의 프라이어티를 높여주고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그거는 그 시간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게끔 그 OS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계해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실시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시간 시스템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경성 실시간 시스템하고 연성 실시간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 리얼타임하고 소프트 리얼타임인데 하드 리얼타임은 그야말로 이 데드라인이 깨졌을 때에 그러니까 딜레이가 생겼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또는 미사일 날아가는 미사일 컨트롤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 시간에 이거를 처리 못하면은 미사일이 엉뚱한 데 때릴 수 있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드 리얼타임에서 그 경성 실시간성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속도도 최소한 어떤 경우든지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 설계를 잘해가지고 절대 오류가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나오는 OS예요. 그리고 연성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존재는 하지만 이거를 어기더라도 크게 뭐 위험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 동영상 그 뭐 인터넷으로 플레이하는 거 이런 것들 동영상 플레이하는 게 중간에 끊기면 짜증 나니까 소비자가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뭐 누가 죽는다든가 다친다든가 그런 위험성은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경우는 소프트 리얼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특히 그런 뭐 무기 처리나 이런 공장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그 금융권 처리할 때도 이런 개념이 많이 사용돼요. 특히 이제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 주식 거래를 이게 인터넷 트레이딩으로 하는데 내가 이 타이밍에 얼마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그거를 못 샀어요. 그럼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게 절대 딜레이가 안 생기게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뭐 멀티 프로그래밍이나 타임 쉐어링 개념으로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멀티 프로그램 개념으로 하면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수행되는데 수행 도중이라도 이 프로세스는 실시간성으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게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중간에 인터럽트를 걸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해가지고 실시간성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저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지난주에 그 빠뜨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고 사실은 여기 숙제도 있는데 이게 좀 이른 시간이라서 이거는 없던 걸로 하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필요하면은 그 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하고 이제 우분투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어요? 네. 윈도우 10에는 그 개발자 모드에 우분투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가상 머신을 주지. 윈도우 뭐요? 윈도우 10에는 예. 개발자 도구 보면은 우분투가 내장되어 있는데 아, 예, 예. 그거를 사용하면은 그 버추얼 머신을 사용할 수. 그렇죠. 그거 자체가 버추얼 머신이죠. 여기서 오늘 소개한 버추얼 박스라는 거는 버추얼 머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윈도우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버추얼 박스라는 거 이제 장점이 오픈 소스 그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로 돼 있어서 그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장점하고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다른데 이미 가지고 있거나 뭐 다른데 뭐 전문적으로 좀 돈을 내고서라도 그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VMware라든가 뭐 다른 거를 사용하셔도 뭐 무방하고요. 또 질문 없나요? 아까 지난주 첫 시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OS 사용할 때에 제가 이제 윈도우에서 도스 커맨드 모드 잠깐 보여줬더니 이게 GUI 그래픽 모드 안 쓰고 이런 커맨드 레벨을 쓰는 게 개발자들이 특히 이제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요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